안녕하세요. 시인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1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러시아 출신 미국 화가 마크 로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이라는 책 속에 재불화가 이성자 화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추상화가로 세계의 이름을 떨친 분입니다. 아들 3명을 한국에 두고 젊은 나이에 프랑스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입니다. 추상화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알 수 없는 영혼을 여러 가지 부호나 줄이나 색깔로 그림을 그립니다. 마크 로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마크 로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 본명은 마르크스 로스코비츠,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입니다. 거대한 화폭에 단순한 사각형의 색면을 칠한 판화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작품에 사용된 색상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2012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600만 달러에 낙찰된 주황, 빨강, 노랑이라는 작품입니다. 1903년 러시아 드빈스크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미국에 이주하였고 1921년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중퇴한 후 1923년부터 뉴욕에서 예술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풍경화, 초상화 등을 그렸고 1936년부터 40년까지 뉴욕 지하철의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1938년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 1940년에 자신의 이름을 미국식 이름인 마크 로스크로 개명했습니다. 20세기 초의 미국 미술계는 유럽의 미술과 차별화되는 미국만의 독특한 양식을 개척하기 위한 시도로 많이 했고, 그로 인해 추상표현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로스크는 이 시기에 새로운 영역이었던 추상표현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추상표현주의의 예술가 집단인 텐을 창설했습니다. 로스크는 추상표현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자신만의 양식을 구축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남겨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이때의 양식은 그가 어머니를 잃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당시에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예술적인 어려움으로 슬럼프에 빠져서 우울증이 악화된 끝에 1970년 뉴욕의 작업실에서 자살하였습니다. 로스크의 작품들은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사각형이 주 소재입니다. 형태가 단순한 대신 거대한 화폭 위에 칠해진 색상은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례로 1958년 작품 밤새 위의 검은색에서의 흐릿하고 우중충한 색상은
우울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에서 비롯된 서구 사회의 불안감을 암시합니다. 이렇듯 색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환기시킵니다. 반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임의적인 해석을 가미한다는 비판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무죄라는 제목이 붙은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 존 로건의 레드는 마크 로스크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입니다. 초연에선 알프레드 몰리니가 연기하였습니다. 시그램 빌딩 벽화 사건을 소재로 마크 로스크의 생전 발언들을 대사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식컴퍼니가 수입하여 여러 차례 공연하였고 마크 로스크 역에는 강신일, 정보석, 한명구 등이 연기했습니다. 그 연극은 화가 마크 로스크의 생애를 훑기보다는 그의 중년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의 모티브를 두었습니다. 1958년 뉴욕 시그램 빌딩이 자리한 포시전 레스토랑에 걸릴 벽화를 의뢰받은 마크 로스크가 40여 점의 연작을 완성했다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사건에서 그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극은 마크 로스크와 가상인물인 조스캔의 대화로 구성된 2인극입니다. 도도한 자의식에 사로잡혀 새로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크 로스크는 구세대로 그의 편협하고 닫힌 사상을 당돌하게 지목하며 변화를 종용하는 해는 신세대로 대표되며 그들은 충돌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벌이는 치열한 논쟁은 자식은 아버지를 몰아내야 해, 존경하지만 살해해야 하는 거야 라는 이 작품 속 대사처럼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 간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에는 예술이라는 영역을 넘어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초연해서 2013년, 2015년에 공연하고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레드. 이분의 작품을 감상했던 미국 교민 송현님의 감상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하고 개성적으로 쓰여진 아름다운 감상문이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을 한 기행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행문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허락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쓰시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먼저 읽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크 로스크의 그림에 대한 감상문. 송현. 마크 로스크의 생면화를 가만히 바라보면 참 아프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듯 긴장이 팽배해진다. 단순한 색채를 통해 내게 전달된 아픔. 그래서 그의 작품은 내 거울이 되기도 하고 잔잔한 절간의 불당이면서 예배당이 된다. 내 가슴 속 깊이 묻혀있던 연정과 열정이 몽우리로 터질 것 같았던 어느 맑은 날, 당신의 오간자 원피스 사이로 비친 우윳빛 다리를 쫓아가 그의 작품을 만났다. 연정이 시들고 흩부러져 흩어진 잿빛 들녘에 황갈색 꽃이 살살 날아 들어왔다.
그대 종아리가 뻗쳐 올라간 그 멀고 어색한 타국의 돌들 사이에 검은 창 불타는 삽입과 절정을 지나고 나는 캄캄한 숲을 이미 지났고 강 건너 당신은 이미 푸르헤친 보랏빛 갈대밭 움막이었다. 대답 없는 오렌지빛 마음과 갈색 입술의 접경, 난 정녕 닿고 싶어진다. 영영 갈피를 잡지 못한 황홀한 살색의 옅은 풀들이 우는데 흰 묘지 속에서 꽃물이 피워내고 있는 살냄새. 바람이 불어와 자보라색 안개가 끓여진 끈적한 정액에 떠나가버린 아침 안개의 농도는 짙어오고 우리가 낳을 수 없었던 미래가 핏빛으로 다가왔다. 종잡지 못하는 그래서 붙들 것이 모호한 암흑을 꼭 포옹한 신음 소리에 일어선 소름. 아, 사랑아. 그 계절, 그 아픔 동트기 전 너와 내가 그었던 손목에 태양빛이 장미처럼 피어 만개하니 그때 서로 볼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지금부터 통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웃하는 통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답니다. 우리 남해에서도 그러한 프로젝트가 생기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습니다. 통영에 온 나, 통영은 해외여행이다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통영은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수군을 통괄하는 3도 수군 통제영을 줄여서 통영이라고 이름했습니다. 1593년 한산도에 통제영이 실시된 이래 1604년 현재의 통영지역에 통제영이 건설되어 1896년 폐지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한반도의 남쪽 바다를 지키는 중심지였습니다. 통영반도가 570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성군과 접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거제시, 서쪽으로 남해군과 마주합니다. 남쪽은 공해로 이어집니다. 통영과 같은 위도상에 있는 지역은 일본의 오사카, 중국의 시안, 인도의 라다크, 모로코의 리바트, 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등입니다. 미륵도, 한산도, 매물도, 비진도, 연대도 등의 섬과 바다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속에 속해 있습니다. 평야가 없고 예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반농, 반의 존락이 형성되었습니다.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에 수온이 적당해 수산업의 보고라 할 만큼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충무김밥, 꿀빵, 멸치, 굴, 멍게, 유자, 빼떼기죽, 다치 등의 음식이 유명합니다. 시인 김춘수, 유치환, 김상옥, 소설가 박경리, 김용익, 작곡가 윤희상, 화가 전형님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낳은 예향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이 통영은 해외여행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은 일단 4,000원을 주고 패스포드를 삽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내용에는 첫 번째 통영항은 나폴리항, 동피랑은 몽마르트 언덕, 국제음악당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해상택시는 베니스 수상택시, 평안 노을은 코타키나발루 선셋, 비진도 해수욕장은 몰디브 비치빛 해변, 통영섬 여행은 하롱베이, 통영대교는 시드니 하버 브릿지, 해저터널은 간몬터널, 미륵산은 드보르보닉 스르지산으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군데의 해외여행에 조금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통영의 해외여행 프로젝트는 그 발상은 신선했습니다. 조그만 패스포드 안에 모든 관광지의 정보가 빼곡히 들어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중에서 토지작가 박경리 선생의 기념관도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관이라든지 세계적인 작가의 적당한 기념관 이름을 붙여 패스포트에 도장을 찍게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좀 많이 배출된 통영이 아닙니까? 전행림미술관도 좋고 하다못해 시립박물관을 세계의 유명 박물관과 함께 이름을 넣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미술기행, 음악기행, 문학기행으로 해외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다 어거지로 갖다 붙인 해외여행이니 아무리 관광이 목적이지만 구경꾼들에게 인문학적인 안목도 높여주는 발상의 전환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에게도 조금 더 고급진 여행을 하게 하는 배려가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점이 못내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대선배이신 박경리 선생의 기념관이 수리로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그곳의 장독간이며 뒷곁이며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우선 그들이 나폴리항과 비교한다는 통영항을 가보았습니다. 괴테의 서간문에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시드니, 나폴리는 세계 3대 미항입니다. 통영을 한국의 나폴리라고들 말합니다. 통영항의 중심 강구는 강이나 개울의 입구를 뜻하고 안은 육지 깊숙이 들어온 만이나 항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통영시와 나폴리시는 서로 자매 도시가 되었고 통영은 규모는 작지만 경치는 세계적입니다. 만약 괴테가 살아 통영에 왔다면 통영을 보고 죽으라 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통영의 해저터널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은 간몬터널이라고 일본에 있는 터널 이름을 붙여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몬터널은 일본 혼슈와 큐슈를 잇는 해저터널로 1942년 세계 최초로 개통된 철도 해저터널입니다. 통영 해저터널은 우리 역사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기 위해 1931년부터 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동아시아 최초의 해저터널입니다. 판대목이란 지목으로 알려진 이곳은 모래가 쌓인 얕은 바다를 안전하게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충무 운하가 해저터널 위를 가로지릅니다. 하늘로는 통영대교가 연결되어 있으니 지하와 바다, 하늘로 길이 연결되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판대목은 송장나루라 하는 섬뜩한 이름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대첩으로 대패한 왜군의 군선이 이곳의 얕은 모래바닥에 걸려 수없이 죽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저터널의 건설도 조상의 원혼이 담긴 바다 위를 식민지의 조선인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바닷물이 조금씩 새어들던 터널로 기억하는데 최근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통영의 바다를 구경하고 바다 아랫길을 건너보는 즐거움이 특별합니다. 관광 안내판도 세워졌고 터널 입구에 쓰여 있는 용문달량이라는 한문은 섬과 육지를 잇는 해저도로 입구의 문이라는 뜻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버젓이 엉터리 지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를 쓴 사람은 와타나베 토요히코라고 하는 당시 경상남도 지사가 쓴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뜻은 태양의 나라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1932년 11월 20일자 당시 부산일보 대담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다리의 이름을 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고 싶었습니다. 사실 네이버 지식백과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AI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패스포드를 만든 이도 아마 이런 사실은 모르는 듯하여 제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길게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최희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잘 들어주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사나이 한돈 나서 고향에만 살 수 있나. 젊어서 한때라면 고생을 사자. 부모님 쓰라 떠난 이 못난 자식,
눈보라 지는 길이 끝이 없어도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설 때가 나그네 길 인생길 사나이 어리석게 속아서만 살 수 있나 진실한 사랑 앞엔 목숨을 걸자 불같은 젊은 가슴 피가 뛰는데 무슨 일 못할 소냐 뭔 일을 서냐 하늘이 뚫어져도 솟아날 때가 나그네 길 인생길